네, 어제 청와대 여야 5당 대표 회동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만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어제 절실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원래 회동을 못하는가? 매달 만나서 우리처럼 현안 이렇게 산적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와 소통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어제 야당 대표들의 쓴소리도 있었고 비판의 소리도 있었고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이런 걸 느꼈어요. 이건 정말로 문 대통령을 위해서 유익한 자리구나. 과연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비판의 소리를,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가감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비서가 있겠는가, 어떤 공무원이 있고 장관이 있고 여당이 있겠는가. 바로 그래서 최상급 정치를 의회와의 소통 정치라고 말합니다. 무능할 것이라고 봤던 린든 존슨 대통령을 최고의 개혁 대통령, 최고의 지도자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그의 의회 소통 능력이었습니다. 미스터 세니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아무개 상원의원님, 내 오늘 점심시간이 비어있는데 함께 합시다. 상원의원, 아무의원. 대통령의 조찬, 오찬, 만찬이 늘 의원들과의 조찬, 만찬, 오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흑백 분리사회를 흑백 통합사회로 이끈 민권법을 국회에서 의회에서 처리한 그 힘이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그런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7시쯤 됐을 때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 저녁을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문 대통령이 정말 열린 자세를 보이는구나. 그때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일정이 있어서 저는 참석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깨졌습니다. 어제 못다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다루지 못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만난 자리인데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아니, 청와대에서 저녁 한 끼를 먹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자리였겠습니까? 3시간 토론 이후에 저녁 자리로 이어져서 기타 없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갈 것인가? 어떻게 헌법개혁을 해낼 것인가? 어떻게 선거제 개혁을 해낼 것인가? 그 자리를 걷어차버린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통 크게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의 소통의 통로를 스스로 좁히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또 국민을 위해서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점을 시작합니다. 한 가지 또 명장면도 있었습니다. 뭐냐? 어제 1시간 반 정도 진행됐을 즈음에 문 대통령께서 합의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문에 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재안을 했습니다. 공동 발표문으로 하십시다. 각자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발표문 조율을 하고 해서 대변인들이 이제 나가서 1시간 만에 초안을 들고 왔어요. 근데 초안에 빠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그때 대통령이 가운데 앉으시고 5당 대표가 앉고 뒤에 각 당 대변인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 또 비서실장 근 20여 명이 빙 둘러섰어요. 거기서 집단 토론, 난상 토론이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용보다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국정 운영은 이렇게 해봐야 된다. 참모들끼리 스스럼 없이
토론하고 찬반, 의견이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그룹 싱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 싱킹. 동종사고라고 할까요? 집단사고라고 하죠. 끼리끼리 모여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옳으십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악마의 변호사라는 표현이 있죠. Devil's Advocate. 일부러라도 악역을 하는 사람을 두어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미사결정을 할 때. 어제 그 장면이었어요. 확실한 반대자가 있죠. 때때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난감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소주성, 탈원전, 4대강, 야당이 쏟아내놓은 반대 의견들. 저는 그것이 값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세레머니 하듯이, 이벤트 하듯이 해서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스웨덴을 오늘의 복지국가로 만든 힘은 모교 대화에 있습니다. 스웨덴 총리, 한손 총리인가요? 매주 목요일, 나는 목요일 저녁에 한가합니다. 저녁을 같이 합시다. 전 어제도 목요일이었군요. 그래서 노조 지도자, 재계 지도자, 매주 1년 52주 20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 단 한 주도 그러지 않고 여름 휴가 때면 휴가지 별장으로 불러서 총리 모교 만찬에 초대받지 않은 스웨덴 어지간한 사람이 없을 정도. 그게 스웨덴의 국로 통합의 비결이었고 스웨덴 복지국가로 가는 핵심이었습니다. 어제 저는 이 합의 내용 발표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대통령제 방식에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구나 하는 그런 모델을 봤습니다. 그것을 거기 참석자들이 모두 느꼈으면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 어제 그 집단 토론, 난상 토론을 통해서 맹탕 합의문이 될 뻔했던 공동 발표문에 칼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 칼은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가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저해하는 것이다.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 라는 대목입니다. 그건 야당의 역할입니다. 정부 여당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들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 국가에서 빼고 수출 규제를 목을 조인다면 그것은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문맥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들어갔으려면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한일 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재검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갔어야 합니다만 일부 야당의 반대로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공방과 토론. 근데 사실은 아베 총리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 신뢰 국가 리스트, 그게 화이트리스트예요. 화이트리스트. EU 국가들 대부분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한국 27나라의 안보상 신뢰 국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서 한번 포괄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그 효과가 유지되니까 통관이 자유롭죠. 근데 이것을 개별 허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건건이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약 85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방이 아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군사정보 협정을 유지합니까? 어떻게 군사정보를 교류합니까?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인데 그건 아베 스스로가 이걸 깨는 거예요. 볼턴 보좌관이 다음 주에 한국에 옵니다. 아마 일본을 거쳐서 오겠죠. 이제 미국이 안 나설 수 없게 됐어요. 미국이 계속 들볶아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밀실에서 이걸 추진하다가 발각돼가지고 국민이 뒤집어졌어요. 그때 생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됐습니다. 집요하게 이걸 또 추진해서 사드를 밀어붙인 그 현장에서 2016년에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에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이 90일 전에 통보하면 끝납니다. 2016년 11월이니까 올해 8월 24일이 90일 전입니다. 8월 24일까지 우리 연장 않겠다 통보하면 이건 끝납니다. 아베 총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안보상 신뢰국가 명단에서 우리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른바 GSOMIA라고 불립니다. GSOMIA. GS는 General Security라는 말이고 of MIA는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그건 파기되는 거죠. 저는 어제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죠. 역할을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는 신념 우익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따라서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일치 단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청와대 모두 발언에서 했던 것 가운데 가장 회자가 된 것이 애국이냐, 애국의 길이냐, 매국의 길이냐 라는 말이었는데 애국의 길이라는 말은 일본이 우리의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똑바로 일어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국의 길입니다. 이미 우리는 정권교체, 정치적 민주주의, 일본을 앞섰습니다. 압도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여성 인권을 포함해서 인권 문제, 또 역사 인식, 역사 윤리 해서 일본을 압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본을 가르쳐줬습니다. 오늘의 일본을 이루는 정신적 원료는 우리 조상들이 전수해 준 것들입니다. 과거의 전통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것, 경제적 우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져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은 그만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일협정 당시 일본 경제 볼륨과 한국 경제는 30대 1이었습니다. 30배 경제였습니다. 이제 3대 1입니다. 인구가 3대 1 가까이 되죠. 남북 통일국가가 되면 일본을 넘어서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 전에라도 대한민국 하나만의 힘으로도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애국의 길입니다. 매국은 지난 100년 동안 한 번도 매국 세력은 척결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준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평화당은 애국의 길에 선두에 설 것입니다.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